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 포스로 완벽하게 전환이 됐죠.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를 주는 구조로 바뀐 건데 최근 이 스테이킹 이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자가 줄어든 게 과연 좋은 건지 왜 줄었는지 한번 보고 그 외에 시장의 다른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해도 좋지만 어두운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가면 좋겠죠. 이더리움의 공급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포스 전환 이후로 대폭 줄어들었는데 공급량이 줄어든 걸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좋은 거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실 텐데 참고로 POW를 계속 유지했다면 이렇게 하루에 31만 개의 이더리움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라고 해요. 31만 개면 엄청난 개수인데 포스 전환 이후로 12,000개였던 일일 포스 이자가 8,000개로 뚝 떨어진 것은 꽤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포스로 전환되고 나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다들 기대했던 부분이긴 하죠. 공급량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원인입니다. 왜 공급량이 감소했을까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포스 이자는 이더리움 트랜잭션 수수료를 일부는 태우고 남는 것을 나눠 가지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더리움을 다른 곳으로 전송할 때 수수료를 내죠. 그 수수료의 일부는 소각을 시키고 남는 이더리움으로 포스를 운영하는 노드가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수수료 매출이 올해 2, 3분기 완전히 개박살이 났다. 라는 거예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포스 이자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수수료가 비싸도 NFT든 디파이든 그 이상의 돈을 벌 수만 있으면 이악 물고 태우는 게 이더리움 트랜잭션 수수료죠. 정말 빨리 보내기 위해서 막 0.5이더씩 수수료를 지불하고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한 해 수수료만 20억 달러를 시장에서 펑펑 써대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20억 달러면 지금 가치로 2조 8천억인데 엄청난 가치였습니다. 자, 그럼 왜 줄었을까라는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파이 농사를 이모작으로 짓는다라고 해도 이건 비유예요. 리스크 대비 수익이 국채보다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국채는 미국 국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에이브의 경우 USDC가 대폭 빠져나가서 수익률이 급감했는데 0.58%의 이자를 디파이에서 이자로 준다라고 하면 사실 장사 안 하겠다라는 거죠. 0.58% 받으려고 디파이 집어넣는다? 안 하고 말죠. 차라리 거래소에 맡겨놓거나 아니면 그냥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내가 지갑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메이저 거래소에 넣어놓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사람이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메이커다오가 최근 미국 국채와 회사채에 5억 달러를 집어넣으면서 스타트를 끊었어요. 5억 달러면 7천억이 넘는 돈이죠.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반증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디파이가 계속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트랜잭션이 계속 발생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졌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파이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더리움의 수수료를 받쳐주던 기본으로 깔고 가던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게 되면서 이더리움 포스 이자가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많이들 사용하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사고가 하나 터졌죠. 중앙화 체인이라서 그래도 보안이나 성능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던 바이낸스 체인이 이번에 한번 털렸습니다. 물론 이런 중앙화 체인은 BSC 체인에서 해킹이 발생한 거랑 가격이 떨어진 거랑은 사실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BNB 토큰의 가격이 떨어진 것과 BSC 체인의 해킹이 발생한 것은 별개의 이야기다. 라는 거죠. 어쨌든 BNB 토큰의 가격도 꾸준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BSC 같은 경우는 체인 트랜잭션을 멈추면서까지 해킹을 방어하며 중앙화의 장점을 어필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스탑 시켜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별개로 BNB 가격이 떨어진 건 당연히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코인 시장 전체의 파이가 줄어들면서 BNB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억 달러의 해킹을 당한 것도 사실이지만 해커도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어요. 이걸 즉시 현금화하진 않고 지들도 코인 지갑이 잠길 거다라고 예측을 했겠죠. 그래서 바로 담보로 맡겨놓고 즉시 다른 코인을 빌렸습니다. 어쨌든 꼼수를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지금 그 해킹당한 코인을 담보로 받은 애들만 지금 곤란해진 상황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러면 중앙화에다가 해킹으로 빼낸 코인에 마킹을 해서 연관된 지갑까지 다 잠궈버리면 그것도 문제죠. 왜냐? 이미 담보로 맡겨놓고 다른 코인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 담보로 맡긴 곳에서 코인을 풀기 시작하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흔한 중국 공산당 코인이 되어버리고 BSC 체인이 장기적으로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바이낸스는 지금 중국에 없지만 역시 중국의 피는 속이지 못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이런 이미지가 박히면 그로 인한 마이너스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아마 눈치를 보면서 그냥 NDA 걸어서 조용히 풀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1000억을 날렸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탈이 나도 BNB와 BUSD는 바이낸스를 백으로 아마 잘 나갈 것 같아요. 바이낸스는 아주 독보적인 거래소죠. 선의의 경쟁자로 USDC가 힘을 좀 받나 싶었죠. USDT의 이슈를 만들면서 USDC를 띄우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었는데, USDC는 이번 10월부터 확실한 노선을 정한 것 같습니다. 뭐랄까, 좀 약간 역사 속에 사라진 LG전자 핸드폰 같은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흘러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이시는 화면의 이 그래프를 보면 전체 마켓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볼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라색이 BTC USDC 거래상의 볼륨인데, 지금 2022년 후반부로 갈수록 완전히 없어지는 듯한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죠. 사실 원래도 잘 안 보이긴 했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트랜잭션 기준으로 USDC는 2.79%에서 0.5%로 줄었는데, 이게 바이낸스에서 만든 자동 전환 기능이 쓰이고 나서 완전히 깎여 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바이낸스가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USDC는 거의 바이낸스에서 대부분의 트랜잭션을 소화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USDC의 거래가 바이낸스에서 거의 대부분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USDC, USDP, TUSD 등등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넣으면 사용자에게 BUSD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동 변환 기능을 넣었습니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로 옮기면 그 스테이블 코인은 바이낸스가 가지고 있고 BUSD로 준다라는 거죠. 그걸로 수익을 내면 다시 가지고 나갈 때는 내가 원하는 코인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바이낸스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USDC를 마치 밀어내는 것처럼 볼 수 있죠. 그런데 USDC를 만든 서클에서 오해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사전 진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건 바이낸스의 정책이죠. 이 사람이 말하는 걸 보니까 약간 폰 사업이 망한 LG 같은 느낌이 강력하게 드는 부분이 있어요. 통신사 보조금 없었으면 LG에게 더 유리하다라는 이런 소리를 했는데, 사실 같은 값이면 삼성 사지 LG 핸드폰 안 사죠. 그래서 LG 핸드폰의 매출이 완전히 폭망했던 딱 그 느낌이죠. 사실 LG 핸드폰은 물론 잘 만들고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 가성비란 이 단어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가격이 싼 맛에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USDC는 투명하고 깨끗한 USDC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주장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았고, 특히 잡코인들도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우리가 이더리움보다 더 빠르다, 샤딩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잡코인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람의 판단이 맞고 틀린 건 논외로 일단 USDC의 트랜잭션은 거의 0으로 수렴을 했어요. 어쨌든 제레미라는 사람은 결국 바이낸스도 USDC를 밀어주게 될 것이다, USDC가 더 부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일단 그렇지 않죠. 확실히 USDC는 달러 가치 저장 기능에 치중하기로 노선을 정했고, 테더나 BUSD처럼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늘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써야 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을 받는 건데, 가치 저장 수단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돈을 유통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기만 하면 사실 현금이면 썩죠. 그걸 써야지 가치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BUSD를 포함한 바이낸스는 거래 수수료를 0으로 선언한 바 있죠. 최근 이것 때문에 다들 굉장한 이슈였는데, 그렇다고 바이낸스 거래량이 적냐, 그러니까 거래량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다른 거래소 다 합쳐봐야 바이낸스의 절반도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이낸스는 최근 수수료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가만히 놔둬도 바이낸스는 땅 짚고 헤엄치기죠. 어쨌든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벌 수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미 먼저 물릴 대로 물려가지고 어차피 트레이딩 자체를 거의 안 한다라는 가정을 세운 것 같아요. 고점에 너무 많이 물려 있어서 그냥 존버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이낸스 앱 켜가지고 시세만 확인하고 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거기에 플러스 현물 거래 수수료는 어차피 돈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제로 수수료 또한 이미 검증된 수익 수단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나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예치를 해놓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익이 8,400억대였고 무료 수수료를 실시하고 이 이자가 약 35%가 늘어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서 나오는 수익은 포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코인으로 우리는 이자를 받는다라는 거죠. 사용자라도 많으면 유저가 넣어둔 코인들도 예탁금 개념으로 이자 수익이라도 받자, 이런 전략으로 전환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바이낸스급 정도 되면 이자 수익도 상당할 텐데 이렇게 돈을 넣어놓으면 또 사람들이 레버리지나 마진 투자 쪽으로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거래해야지, 거래 수수료니까 바이낸스 써야지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이럴 거면 내가 2배 마진 한번 써볼까? 2배 레버리지 한번 써볼까? 하면서 이 마진의 맛에 빠지게 되고 더 많은 거래를 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고객 유치에 포커스를 둔 게 가장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로빈후드 또한 마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골드 회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체도 유료 회원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야 마진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바이낸스를 포함한 모든 거래소들은 이미 치킨 게임을 시작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죠. 마진 거래 유저가 없는 거래소는 주기적으로 잡코인 펌핑을 해서라도 고객의 돈을 털지 않으면 정말 망하는 거래소가 속출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어쨌든 로빈후드 같은 경우도 주식 거래 수수료가 무료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아시죠? 호가를 확인할 수 없고 시장가로만 거래를 하고 그 갭을 이용해서 거래소가 수수료를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는 공짜지만 뒤로는 돈을 털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러시아의 트레이딩 볼륨이 줄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루블화 트레이딩 볼륨이 굉장히 많았다가 최근 많이 줄었죠. 어쨌든 이 노란색은 USDT를 루블화로 바꾸는 거고 보라색은 비트를 루블화로 거래를 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비트를 루블화로 거래를 하는 건 아주 티가 나게 줄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설마 이 이유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민간인, 대학생 할 거 없이 지금 징집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끌려가고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 하다가 영장 나와서 전쟁하러 가는 이런 상황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쉬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다들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해줘야 시장이 계속 활성화될 텐데 이런 식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전쟁을 하는 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코인 자동 존버 아니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상승할 때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줘야 연료가 돼주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어두운 전망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어두운 부분도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영상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